빨간맛 2부로 이어갑니다. 진행의 안신혜입니다. 역시 믿을 구석은 실적이었나요? 그동안 정말 실적 시즌 느낌이 안 나더니 주요 대기업들이 좋은 실적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자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이제서야 우리가 알던 그 실적 시즌 느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특히 이익이 개선되는 섹터, 전기전자, 철강금속, 금융업종 매수를 집어넣으면서 지수도 올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세, 코스닥도 덩달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 3시 이후에 또 실적 발표는 계속됩니다. 저희와 함께 속보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이거 진짜 재밌겠네요. 박재호 어드바이저가 자이언트 스텝 아시죠? 메타버스 대장주. 여기에 대해서 익절의 기술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핫한 섹터부터 돌아보겠습니다. 핫식스 코너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전 핫식 6가지 섹터 오늘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과 발표할 기업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오늘 실적을 먼저 발표한 현대차부터 살펴볼 텐데요.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38%가량 증가해 30조 3,261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19%나 증가를 해서 1조 8,86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친환경차의 수출이 45%가량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또 현대차는 보통주 한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다라는 공시를 함께 전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으나 실적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현재는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2%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기아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를 함께 짚어드리면 영업이익이 무려 846%가량 성장세를 보여서 1조 3,600억 원가량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최다 판매량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소폭의 상승세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0.2%의 상승세로 87,300원 선 현재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이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전 사업 부문에서 두 자릿수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증가해 1조 6,635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8%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3,3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매출 성장률은 무려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메이저 주체들이 일제히 러브콜을 보내면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3%에 가까운 상승세로 44만 원 선 구간에서 현재 돌파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스코 그룹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세 종목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포스코 오늘 새 역사를 썼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구체적인 실적 한번 체크해보면 매출액은 18조 2,925억 원을 기록하면서 33%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놀랍습니다. 1,212%의 증가율로 2조 원을 돌파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볼까요? 포스코 4% 넘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34만 5천 원 선 돌파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774% 증가한 35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굉장한 실적이죠. 양극재 본격 성장에 힘입어서 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액은 41% 증가세로 4,800억 원 기록했는데요. 다만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조금 물량을 털어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체크해볼까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해가는 모습입니다. 15만 4,500원 선 구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룹주 중 다소 지지부진한 실적을 올렸던 포스코 엠텍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매출액은 23% 증가율을 보이면서 726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아쉽게도 5%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흐름도 다소 미미한 흐름으로 현재 기록되고 있는데요.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9,000원 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금융지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올해는 금융주들의 역대 최대 배당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KB금융
이 2분기에만 1조 원 넘는 순이익을 기록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1%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1,600원 구간에서 가격대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하나금융지주 2년 만에 중간 배당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했죠. 3분기에도 타행 대비 모멘텀이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승폭이 더욱 큰 모습이죠. 4%에 가까운 상승세로 43,800원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LG생활건강 함께 보시죠. 사상 최대 상반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와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뒷받침했다고 하는데요. 매출액이 10%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4조 581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0% 넘는 증가세로 7,0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미 기대감이 꽤 반영됐었기 때문일까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출회하면서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4% 넘는 하락세가 연출되면서 160만 원 선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인수 소식이 들리면서 장중 상한가로 진입한 두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바이오 업체 첫랩, CJ 제일대장이 당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상한가로 진입했고 현재도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64,200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랑풍선, 무상증자 권리락과 함께 여행정보 공유 서비스 기업 위시빈 인수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로 진입했고 역시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5,050원 구간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전 하식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을 업시켜줄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 이상의 수익률을 먼저 달성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황혜수 차장의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APS 홀딩스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외국인이 현재 이틀 연속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다만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19,45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종목은 바로 EM택이 올라와 있습니다. EM택 오늘 장중에 하락하나 싶더니 지금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오늘장에서 고점 부근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2%의 상승 보여주면서 21,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네요. 투자 포인트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황혜수 차장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APS 홀딩스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보니까 메타버스 기술, 독점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이 됐는데 자세한 투자 매력 소개해 주시죠. 우선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큰 투자 포인트를 FMM 쪽에 선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FMM 기술 같은 경우는 AR용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FMM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 업체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는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에 따른 수주 잔고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메타버스와 그 AR 관련돼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관련된 글로벌 업체들의 그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APS 홀딩스는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술의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관련된 그런 그
리레이팅 주가 평가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향후 어떤 디스플레이 관련된 성장성이나 모멘텀을 봤을 때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시장에서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설정해 볼게요. 금일 종가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PS 홀딩스 오늘 마감 전 공략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EM택 주셨는데요. EM택이 보니까 지난 1분기 턴 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2분기에도 실적 좋을까요? 예, EM택 말씀하신 대로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이제 3분기 지금 하반기 접어들면서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수익성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M택 주력 제품이 전자담배 쪽, 그다음 음향기기나 스마트폰 부품을 좀 제조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는 매출액이 한 1,032억, 영업이익 102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전 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로 생산 차질이 좀 있으면서 이제 전자담배 릴 생산에 좀 문제가 좀 있었지만은 이런 생산 차질이 좀 해소됐습니다. 릴에 탑재되는 반도체 공급업체 확대되면서 6월 달부터 생산이 좀 안정화됐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3분기 때 갈수록 실적이 좀 증가하는 그런 가시화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전자담배 릴을 납품하고 있고 향후 하반기 접어들면서 유럽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품 매출액이 한 2,300억에 4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900억 이상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릴에 대한 매출 증가는 뭐 추가적으로 소모품 카트리지까지 매출이 동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모품 역시 수요와 매출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M택의 기존 주요 부품, 스피커나 리시버 쪽에 대한 신규 부품도 하반기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부품뿐만 아니라 IT 전반적인 기기 생산 업체로 좀 변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 공략 종목으로 EM택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부장님, 근데 EM택이 오늘만 해도 주가가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커 보여요. 언제 진입 가능할까요? 네, 지금 뭐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350원 현재가로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4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입 가능 사인 주셨고요.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9,400원 기억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감 공략주 황혜수 차장의 APS 홀딩스와 한민혁 부부장의 EM택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대 종목이었습니다.